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이 헬로키티라는 제목과 동떨어진 아주 잔혹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대표 캐릭터이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헬로키티. 저 또한 어렸을 적 이 캐릭터에 빠져서 키티가 그려진 온갖 제품을 사서 모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수십 년간 각종 굿즈며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쓰였던 헬로키티는 어른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헬로키티가 홍콩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의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때는 1999년 5월의 홍콩입니다. 한 소녀가 겁에 질린 채 문을 열고 경찰서로 들어왔죠. 그리고 대뜸한다는 말이 매일 밤 귀신이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경찰들은 피식 웃으면서 악몽에 시달리는 애가 어쩌다 경찰서까지 와가지고 어리광을 피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겨우겨우 소녀를 달래서 집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리고 또 다음날까지도 소녀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귀신이 보인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경찰들은 혹시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던 아이가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른 솔깃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요, 제가 그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 여자가 죽던 날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경찰은 그제서야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1990년대 홍콩의 침사추이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펜. 23살이었던 펜은 어릴 적 부모에게 버려졌고 양부모에 의해 입양이 되었지만 방황하는 10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급기야 마약에까지 손대게 되죠. 점점 중독이 심해졌고 급기야는 이 마약을 더 구하려고 16살의 나이에 매춘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침사추이의 다른 지역들 클럽과 업소를 전전하면서 힘든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6년 5월 펜은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 2년 후엔 건강한 아들까지 출산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또한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에 마약에 취해 있을 때면 이성을 잃고 아내를 폭행했고요. 주변 이웃들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죠. 하도 그 집에서 시끄러운 소동이 펼쳐졌고 이에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면서 꿋꿋이 살아온 펜. 어느덧 그녀가 23살이 되던 해에 펜은 어엿한 한 나이트클럽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었죠. 펜이 일하는 이 가게에는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34살의 첸 만록이라는 남성. 그 첸과 그 여주인 펜은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좀 꽤나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첸이 포주이자 마약상이에요. 심지어 유명한 그 중국의 범죄 조직 삼합회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펜은 마약을 판매하던 첸을 통해서 꾸준히 이 필로폰을 구매해 오면서 자주 접촉을 하게 됐고 그렇게 둘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졌는데요. 종종 둘이 함께 마약을 투여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 펜은 더 깊은 마약 중독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첸 또한 정상은 아니에요. 마약에 취하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그럴 때쯤 펜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별을 고하려고 만난 첸과 펜. 그런데 여기서
펜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남자 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그의 지갑에서 2만 달러를 훔쳐간 겁니다. 조금 후에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첸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첸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돈을 훔친 대가로 7만 7천 달러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뭐죠? 펜은 사과를 하면서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그에게 미안하다며 10,000달러를 건네지만 첸은 장난하냐면서 그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비극이 시작됩니다. 돈 내놔라! 라는 첸의 집요한 협박. 펜은 결국 강하게 거절을 한번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태도에 분노를 느낀 첸이 3월 17일 저녁 그와 같은 범죄 조직에 있던 27살 남성 릉싱초 그리고 21살의 남성 릉웨이런과 함께 집에 있던 펜을 납치해서 아지트로 끌고 갑니다. 끌려간 아지트 내부엔 수많은 헬로키티 인형과 시트, 수건, 장신구 같은 물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추정컨대 이곳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미리 가져다둔 소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3명의 남성에게 납치돼서 감금이 된 펜에게 이제부터 아주 끔찍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이 아파트에 펜을 가둬두고는 매춘을 시켜서 돈을 벌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워낙 악질의 건달들이다 보니 그리고 마약에 쩔어 살다 보니 돈 이외에도 그녀를 이유 없이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그들의 폭행은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방법과 도구들이 잔인해집니다. 전기 케이블 선을 이용해서 그녀의 피부를 태우기도 했고요. 철사를 목에 감고 천정 갈고리에 매단 뒤에 창살과 파이프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하기도 했고요. 플라스틱을 녹여서 그 액체를 몸에 붓는 고문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온몸에 화상과 물집으로 고통스러워하던 그녀한테 또다시 그 상처에 매운 소스를 부어서 더 끔찍한 고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설명하는 저도 정말 너무 힘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폭행에 새로운 사람이 가담하게 됩니다. 바로 첸의 여자친구였던 14살의 아퐁. 이 어린 소녀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일당들과 같이 이 펜을 때리는 것은 물론 인분을 강압적으로 먹게 하기도 했죠. 펜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학대 속에서 몸에는 성할 곳이 없을 만큼 상처가 가득해졌고요. 어느 날 의식을 잃더니 1999년 4월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3명의 남성들은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그곳에 방치합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시신을 욕조로 옮겼고 톱을 사용해서 훼손했죠. 시신에서 나온 장기와 치아는 가방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고요. 이 풍겨오는 악취를 숨기기 위해 시신은 물에 삶아서 국수 요리를 해먹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자행됐죠. 시신의 다른 부분들은 아파트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중 시신의 머리, 두개골은 그 아지트에 있던 헬로키티 인형 안에 넣은 후에 인형을 바닥에 두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맨 처음 경찰서를 찾아와서 귀신이 보인다고 했던 소녀가 바로 펜의 학대에 가담했던 14살 소녀 아퐁이었습니다. 처음엔 미쳤나 했던 경찰도 그녀가 내뱉는 이 범죄에 대한 자백을 듣게 되면서 바로 해당 아지트로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이렇듯 선명한 핏자국과 함께 펜을 고문하는 데 쓰였던 도구 그리고 헬로키티 인형을 발견합니다.
인형의 머리 안에서 두개골이 나왔고요. 냉장고 안 가방에서 장기와 치아가 발견됩니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시신의 부위들은 이미 쓰레기로 처리되어서 찾을 수 없었다고 전해지죠. 첸과 2명의 공범 릉싱추와 릉웨이러는 검거됩니다. 잔혹한 고문과 살인까지. 경찰은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였냐라고 물었는데 첸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뭐 걔랑 노는 게 그렇게 재밌진 않았다고요. 근데 달리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계속 갖고 놀았던 거죠. 그들과 동조했던 14살 아퐁 역시 그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재밌어 보였기 때문에 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홍콩 법원에서 이처럼 악의적이고 잔인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면서 충격을 표현했고요. 여론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런데요, 계속되는 길게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서는 펜이 죽은 이유가 니들한테 가혹한 폭행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반해 가해자들은 아니다, 걔는 원래 마약쟁이다, 메스암페타민을 과다 복용해가지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죽은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대립하게 됩니다. 문제는 펜의 시신은 이 두개골과 장기 치아만 발견이 됐잖아요. 중요 부분들이 이미 처분되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장기에서도 훼손이 많이 돼서 사인을 정확하게 규명해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6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이 사건은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이후 첸은 과실치사와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지만 나머지 2명은 20년 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종신형 처벌이 선고됩니다. 아퐁은요, 나이가 너무 어리고 이 사건을 먼저 자백했다라는 이유로 면제 특권을 받아 풀려나게 되죠. 아퐁은 이후에 이름을 바꾸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렸다고 전해집니다. 1999년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1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펜. 주범 첸은 죗값을 받고 있지만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게 된 2명의 범인들. 그 신청 날짜가 바로 2020년 12월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그 아지트 아파트는 철거가 되기 이전까지 판자로 막아놓은 채 방치되었다고 해요. 아무도 살지 않았죠. 그러다 2012년 6월 건물이 철거되면서 호텔로 재건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철거되기 전에 이 아지트가 자리에 있던 그랜빌 로드의 한 상가 CCTV에 아무도 없는 상가 내부에 여성의 모습을 한 유령이 찍혔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홍콩의 헬로키티 살인 사건은 2개의 영화사에서 영화로 만들자라는 게 결정되는데요. 여론에서는 아니 이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오락적이고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거냐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특히나 헬로키티를 만들어낸 이 산리오 회사에서도 헬로키티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게 되죠. 그래서 한 영화사는 제작을 무산하게 됐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영화 제작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Human Pork Chop, 내 수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제작이 됩니다. 영화의 흥행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연 이 영화가 단순한 흥미 위주였는지 아니면 범인들과 당시 사회 분위기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배심원들 사이에서 전해졌던 후담을 들려드린다면, 사건의 첫 재판이 있던 날
갑자기 재판장 안에 전등이 깜빡깜빡 거렸고 소녀 아퐁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기요! 저기 저 여자 팬이 날 노려보고 있어요! 라면서 경기를 일으켰는데요. 재판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20여 분 후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보통은 귀신이 눈에 보여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 토요미스테리에서는 많이 안쓰럽게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죗값을 받지 않은 아퐁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귀신을 보는 게 그리고 괴로워하는 게 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그녀의 행적을 알 수 없지만 궁금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팬의 혼령이 보이지 않을까요? 헬로키티 살인사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